손흥민 선수가 떠났지만 계속 관심이 가는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은 이번에 팰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선택을 보면 팰리스의 승리 배당에 2.3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었지만 팰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토트넘의 승리보다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빅6의 성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승점 29점이 빅6까지의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팰리스는 9위에 랭크되고 있었고 토트넘은 14위에 랭크되면서 이제 빅6와의 승점 차이가 7점이나 벌어지면서 강등권과 가까워지고 있는 토트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큰일 났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리면서 비수마는 떠났고 파페사르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메로가 지난 경기에서 굳이 쓸데없는 발길질을 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시몬스 역시 지난 경기에서 반다이크의 뒤꿈치를 밟아버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부터 3경기 결장하는 시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뭐 셉세비, 메디슨, 솔랑키 등등등 부상이 많은데 시몬스와 로메로가 이번 경기 못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역대 전적에서는 팰리스에게 유리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팰리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반더벤을 주장으로 내세웠는데 토트넘은 미카리오 키퍼, 스펜서 반더벤, 단소, 포로, 포백, 그레이, 벤탄쿠르, 무아니, 베리발, 쿠두스, 히샬리송의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 이 포메이션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토트넘은 오늘 지면 3연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한 선수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거는 팰리스였는데 이제 팰리스에 이렇게 강한 전방 압박을 걸자 반더벤이 롱볼로 공을 걷어낼 만큼 토트넘은 초반에 롱볼로 공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약간 어정쩡하게 전방 압박을 느슨하게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자 팰리스의 기회가 왔습니다. 전방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을 넣어줬는데 반더벤이 여기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소가 파울로 요거를 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하고 경고를 받은 단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또 이제 빌드업을 삭제하고 전방으로 롱볼로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쿠두스를 겨냥한 패스였고 이제 토트넘의 공격 패턴 뻔하죠. 쿠두스의 원맨 플레이에 의존하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이 공격 패턴이 초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분에 우당탕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테타의 슈팅이 나왔지만 이 상황이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는 포로였고 포로의 크로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13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이게 그 이전 장면에서 베리발이 이렇게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비둘기 세레모니를 했지만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히샬리송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은 패턴이 뻔하더라고요. 롱볼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오늘 토트넘의 전반 전술은 롱볼로 쿠두스 겨냥하기, 그리고 롱볼로 최전방 침투하고 있는 히샬 겨냥하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그런 패턴으로 나왔고 경기가 약간 과열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가 워튼을 잡다가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단소와 그레이가 경고를 받으면서 후반에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7분에 마테타의 헤더가 나왔는데 이게 살짝 떠버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33분까지 경기 통계를 보면요, 팰리스의 슈팅이 6개, 유효슈팅 하나, 토트넘의 슈팅이 0개, 예상 골값이 0.00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정말 노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쿠두스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히샬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 크로스를 넣었는데 이 패턴이 읽혀버리면서 전혀 공격이 통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답해서일까요? 몸을 푸는 존슨을 포착해주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경기는 너무 답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에 코너킥이 들어갔거든요. 이 코너킥이 무한히 맞고 패스가 한번 됐죠. 그리고 나서 히샬리송이 다시 한번 헤더 패스, 그 패스를 받은 그레이의 헤더골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레이가 토트넘에서 데뷔골을 넣는데 성공하였는데, 와, 그레이가 손흥민 선수와 많이 친했고 손흥민이 많이 챙겨주던 어린 선수였거든요. 그레이가 이렇게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하는 이 장면은 너무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그레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바로 이렇게 잠그기를 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의 이런 경기력을 보려고 제가 새벽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지금까지 잠 못 자고 보고 있는데, 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이렇게 토트넘이 아무것도 못하다가 코너킥 한 방으로 1대 0으로 앞서가고 말았는데, 이제부터 토트넘의 전반 경기 분석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팰리스가 점유율 57%, 슈팅 9개, 유효슈팅 2개 날리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토트넘은 33분까지 슈팅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막판에 슈팅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딱 한 번의 유효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아치그레이의 토트넘 데뷔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살펴보면 반더벤 그리고 그레이, 히샬리송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에서는 7점대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가 제가 주중에 있었던 팰리스와 아스날 카라바코 경기 봤거든요. 그때 힘을 다 쓰고 와서 그런지 초반에 반짝였지만 힘이 떨어진 팰리스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공격 모멘텀을 보면요, 와, 진짜 이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욕을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팰리스가 계속 공격을 주도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롱볼로 시간 끌고 그냥 기회만 노리는 토트넘이었는데, 코너킥 한 방으로 1대 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축구를 해서 우승하면 저는 이런 축구 안 볼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지금 제가 요새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경기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비교가 되는 너무 재미가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없다. 과연 이런 경기력으로 후반에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의 장점이 나왔죠. 토트넘은 한 골 앞서가면 잠그는데 잠그기를 시전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5분 팰리스의 드베니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대 위로 떠버리면서 토트넘을 도와주는 팰리스의 드베니였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1대 0으로 계속 승기를 잡아가는 후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분 쿠두스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2대 0으로 앞서가나 싶었는데, 히샬리송이 옵사이드에 또 걸리면서 히샬리송은 오늘 2골을 옵사이드 때문에 취소가 되어버렸는데, 히샬리송은 오늘 골운이 없었습니다. 여튼 오늘 토트넘은 초반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가 그레이의 골로 이렇게 승리를 챙기면서 드디어 2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이제부터 박싱데이라서 1월달에 경기 많거든요. 토트넘이 이 무시무시한 박싱데이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